자,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항상 무슨 계획이다? 요걸 꼭 기억하시고 개발 계획이야. 그 개발 계획 자체로 시험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구역을 어떻게 지정하냐 이게 문제니까. 그러니까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만드는 게 뭐야?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만들 때 그 수립은 무슨 계획 결정? 관리 계획 결정. 근데 수립할 때 뭐를 물어봐? 기준 이렇게 물을 때는 누구야?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어떤 계획이든지 계획자가 붙고 작성 기준, 수립 기준, 입안 기준 이렇게 기준을 물을 때는 모두 공통적으로 누구다? 국토부 장관이다. 요거는 잊으시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200개 지문 중에 계획의 기준 묻는 것만도 한 7, 8개가 들어있어. 그걸 알면은 여러분 쉽게 푸는데 그 자체의 지문을 모르면 어차피 틀리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답이 아니더라도 저걸 알고 있어야 공부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공법에서는 무슨 계획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계획 나온 다음에 뒤에가 작성 기준, 입안 기준, 뭐 수립 기준 하면 모두 누구다? 국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 그리고 계획적인 개발이니까 개발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다? 기반이야. 모든 데는 개발하려면 기반 시설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여러분 집 짓는데 도로가 없어. 그럼 집 짓나요? 못 지어. 허가가 안 나와 자체가. 그러니까 가장 기본인 게 도로 만들어라, 상하수도 만들어, 이런 기반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냐 이런 게 가장 기본 문제고. 그리고 개발하려면 행위제한을 뭐 해야 돼? 완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완화시키기 위한 내용이 행위제한 나올 때 행위제한 나오면 다 못 내고되니까 행위제한 하면 머릿속에 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하나만 갖고 높이 제한해요? 못해? 못하지? 그래서 뭐하고 합해서? 건폐율하고 합해서 높이 문제가 나온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써주면 항상 뭐가 나와? 높이 최고 얼마, 최저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책으로 가서 페이지 169쪽부터 확인할게요. 169쪽. 자, 1절 지구 단위 계획의 의 및 수립에서 의,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자 밑줄 무슨 계획 수립 대상?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 지역이 어디? 일부. 그게 포인트야. 일부. 그러면 끝문자 역시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을 볼 필요 없고 다음 장 넘어가서 바로 계획의 수립 기준하고 나면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한다. 그다음에 구역이나 계획의 결정은 전부 다 무슨 계획 결정? 관리 계획 결정. 구역 지정하는 것도 관리 계획 결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관리 계획 결정이에요. 그다음에 2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등에서 1번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은 국장, 시도 하고 누가 나와? 시장군수. 요게 포인트. 다른 거는 대도가 나오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시장군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어디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은 해당 지역이 나올 때 그 해당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쭉 이미 설명됐죠. 9번, 10번 이거는 안 보셔도 돼. 8번까지만 보고 8번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의무적 지정. 의무적 지정 꼭 지정해야 되는 거 자 박스로 바로 갈게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는 그까지만 나오면 지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이 10년이 지났다. 이렇게 나오면 지정하여야 한다지. 그 다음 시가와 공원에서 해제됐거나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면적이 얼마 이상 되면 30만 이상이 되면 지정하여야 한다. 이 뜻이에요. 자, 다음 장. 그 3번이 있죠. 맨 위에. 그 3번이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페이지 2번이 개발진흥지구 요건 있나요? 그 박스 밑에 그 3번이 글이 들어가야 돼. 왼쪽에 3번이. 표시해 놓으세요. 그 왼쪽에 3번 있잖아. 맨 위에. 그 3번이 오른쪽에 개발진흥지구 요건이니까 번호를 요걸로 고쳐야 돼. 3번 번호로 고쳐서 그 맨 왼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당겨놔야 돼. 어떻게 당겨올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이렇게. 당겨오면 되지. 이게 책이 오류란 말이야. 이거 도시지역이 아니야. 이거 3번이 B도시에 있는 내용이야. B도시.
아까 기존의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지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이게 비도시 내용이야. 비도시. 도시적 내용이 아니고. 옮기셨나요? 옮기기 싫으면 그냥 써놓기만 해. 5월달에 요약집 나오면 그 맞게 써 있으니까. 그 다음 4번. 4번 번호. 이제 도시적 외유지역이야. 도시적 외유지역. 도시적 외유지역 그럼 항상 어디를 연상해? 관, 농, 자 생각하고. 1번. 첫째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 오른쪽에 두 번째 무슨 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3번 밑에 있는 거 옮겨왔어요. 일단 그게 비도시에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3군데가 있어요. 그럼 다시 계획관리. 계획관리는 지정하려는 구역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그러니까 50%죠. 50% 이상이 무슨 지역이어야 돼?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용도는 생산관리나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다만 거기다 5월 쓰시면 돼. 그 밑에 박스하고 그거는 어려워. 오늘은 자 계획관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 그 지정 면적의 얼마가 50 이상이 무슨 관리? 계획관리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생산이나 보전관리에 포함되면 된다는 뜻이고. 다시 그 밑에 박스가 나오는데 번호 체계가 안 맞아서 위에 박스도 1, 2, 3번 밑에 박스도 1, 2, 3번이네.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위에 거 무시하고 아까 두 번째 박스예요. 1번.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 토지 면적이 단어 찾았나요? 토지 면적이 다음에 해당되는 면적일 것. 해서 먼저 동그라미 양괄호 1번. 다시 박스로 들어가면 양괄호 1번. 숫자 찾으세요. 30만 이상일 것 먼저 밑줄 그으세요. 요거 밑에 요 번호 요 번호가 30만 이상이라고 있잖아. 있나요?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10만 이상일 것 찾으시고. 다시 이제 3번에 1, 2의 경우 제외하고 3만 이상일 것 3개 있나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공통적인 게 숫자가 나오면 요 계획관리든 개발진흥이든 어디든 간에 면적 3개가 적용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30만 보세요. 30만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 찾았나요? 그거 나와.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됐을 때는 면적이 얼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자, 양고로 2번 내려와서 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됐는데 다음에 해당한다. 그럼 얼마? 10만 이상. 다음에 해당한다 해서 동그라미 1번 끝문장 무슨 권역? 자연보전 권역인 경우. 2번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에 뭐를 얻었다? 동의 얻었다. 그거까지 딱 끊으시면 돼. 그런 요건이 추가됐을 때는 아파트 연립이 나와도 얼마다? 10만 이상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아파트 연립이 없다. 그럼 얼마? 3만 이상.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도 요건인데 아직은 보실 필요 없고요. 오른쪽 넘어가서. 개발진흥지구도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것. 그래서 1번. 계획관리지역 요건 중 점 1번부터 점 3까지의 요건에 해당할 것. 그럼 아까 면적 그런 거 다 해당돼야 된다. 그 뜻이야. 그리고 2번 번호. 다음에 해당할 것. 거기가 어려워서 그게 5월 달에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왼쪽 거 옮겨온 거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3절.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에 3과 5의 사항을 포함한 2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번이 뭔가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박스 3번. 찾았나요?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나와 있나요? 그게 바로 건축물 행위지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공부하려면 건축물 행위지야. 그런데 6번에 보면 또 건축물에 뭐 나와?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요거는 행위 제한에 속해, 안 속해? 안 속하지.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건축물 행위 제한이다 이런 말을 해준 거야. 건축물 나왔다고 다 해당된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첫 글자를 외우시면 무조건 틀리고 나와.
건자 하나 외워갖고 한 거지. 기건 이렇게 외워. 그렇게 외우라고, 외우지 말라고. 외우지 말라고. 제대로 읽으라고. 기반시설, 건축물의 행위제한 이렇게 제대로 읽으시란 이야기야. 여러분 시험에 6번 내놓고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면 다 넘어간다. 60% 넘어가. 왜 첫 글자로 외우다 집니까? 내가 듣나요? 그래서 지구 단위에 포함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 근데 하여야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다. 두 가지 이름 다시 한번 뭐?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뭐에 관한 거? 행위제한에 관한 거야. 행위제한. 배치 이런 거는 행위제한 아니니까 행위제한에 관한 거. 자, 일단 그거 체크했어. 근데 1번에다 체크하세요. 별표를 해.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 변경한다. 1번. 그 박스에 1번. 그 맨 위에 아까 3번 위에. 박스야, 박스. 박스에 1번 뭐야?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그러니까 이 번호 체계가 안 맞아서 그래. 번호 체계. 차라리 거기다 동그라미 1번 그래야 좋지. 그래, 여러분 빨리빨리 찾지. 똑같은 1번이 어디 가서 1번을 찾아? 정신 딱 10초만 넘겨가면 페이지 넘어가. 정신 바짝 차려 체크할 때는. 지금 공부하는 시간 아니야. 체크하는 시간이야. 체크하는 시간. 그래서 거기다 별표를 3개 해.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포함해야 한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시험 낼 때는 1번을 내는 거야. 1번. 그게 어려워서 내가 5월 달에 해준다 그런 거예요. 그게. 자, 다음 자 넘겨서. 자, 하단 부분 내려오세요. 도시지역 내 이 말 나오나요? 도시지역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양괄호 2번 내려오세요. 양괄호 2번의 둘째 줄. 중간 부분에 당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및 용적률 200%를 각각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게 도시지역이야. 초과할 수 없다는. 150은 얼마를 가산한다? 50% 가산한다. 용적률 200% 그 말은 2배로 올려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하단. 도시지역 외에 나와 있나요? 그럼 도시지역 외 쪽에서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 넘기면 그 첫 부분에 둘째 줄, 본문 둘째 줄. 당해 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및 용적률 200% 이내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뭐하라? 완화 적용하라. 숫자는 똑같죠? 150, 200 똑같이 나오는데 초과하지 말라고 나오는 건 도시지역이고 완화 적용하라는 것은 비도시란 뜻이에요. 페이지 넘기시고요. 5번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나왔나요? 항상 앞으로 실효는 무슨 계획이 실효되는 거야? 관리계획.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는 거야. 용어를 무조건 실효됐다 그러면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 결정된 게 실효됐다는 거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실효됐다가 아니에요. 실효는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돼. 그럼 그게 이제 실효되니까 그 다음은 자동으로 없어지겠지.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실효돼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실효는 무슨 계획 결정이?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돼. 그래서 첫째 이제 지문만 확인하세요.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고 3년 이내에 찾았나요? 그 다음 줄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찾았죠?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 결정을 효력을 잃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년 안에 계획을 수립 안 하면 이거 보세요. 요거를 3년 안에 수립해야 돼. 수립 안 하면 요걸 안 하면 요거 지정했던 무슨 계획이 요 결정이 실효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실효는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돼. 오늘은 그냥 뜻만 이해하세요. 나중에 또 그림 그려드릴 거니까 숫자까지 해서. 그 다음 2번에 주민이 제안한 이거.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 계획은 그 지구 관리계획 결정시고시로부터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둘째 줄 끝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무슨 날에? 다음 날에. 역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무슨 계획 결정은?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항상 뭐 안 하면 무슨 계획 결정이 관리 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는 거예요. 그럼 두 군데 모두 다 실효됐으면 무슨 고시 해줘야 되고 실효 고시해야 되고 오른쪽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하고 둘째 줄 끝 문장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 안 하면 무슨 계획에 맞게?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 작년 시험에도 여기다 시험 문제를 내놔서 자 보세요. 구역을 지정하면 개발이 되는 목적만 있죠. 개발한다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계획인데 무슨 계획이다? 지구 단위. 그러니까 요거 지정 1000만 번 했어. 개발돼 안 돼? 안 돼. 3년 안에 뭐가? 요게 수립돼야 돼. 그러니까 이곳 안에서 무슨 일 하겠다. 그럼 무슨 계획에 따라? 요 계획에 따라야. 그러니까 이 구역 이름 나오면 무슨 계획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건축하고 뭐 맞게 하라? 요렇게 나와 순서가. 그러니까 구역 다음에 무슨 계획 나와야 돼?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데 첫 줄에가 건축물인데 가설 건축물은 제외 이렇게 돼 있어. 가설은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무슨 계획에 맞게?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돼. 근데 가설은 지구 단위 계획하고 상관이 없다. 그 문장이야. 오, 작년 시험 문제 답을 거기다 내놨어. 답을. 자, 그거 정리하시고 페이지 넘겨서 183. 이제 9장 개발행위 허가 나왔네요. 그럼 이제 무슨 계획 끝났어, 이제? 관리 계획 끝났어. 관리 계획. 지금부터는 관리 계획과 상관없는 개발행위 허가 쪽을 배운다 이 말 같아요. 자, 이제 허가의 뜻을 좀 먼저 배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부하신 분들이 4월까지는 동영상을 많이 보셔야 돼요. 5월달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셔야 하는데 맨 처음에 하는 강의는 집에 가서 동영상을 반복해서 자꾸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보면 여기서 설명한 내용이 실제로 여러분한테는 10%도 안 들어가. 이 수업 들을 때 자체는. 이해했다고 하는 것도 내려가면 없어져. 그 아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딱 식사하고 무조건 동영상 한번 틀어놓고 다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책에 체크한 걸 또 한번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복습할 때 한 4시간 정도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들으실 때는 배속이 되나요? 1.0, 1.2 이렇게 배속되죠. 처음부터 1.0 하지 말고 배속을 좀 올리세요. 처음부터 한 1.2 처음에는. 그래서 자꾸 빨리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 책도 빨리 읽는 연습하셔야 되고. 왜냐면 이게 빨리 해야 나중에도 시험장 가서 그 시간에 맞춰서 빨리 풀어져요. 근데 못 알아듣으니까 0.6 이렇게 들어. 어? 그럼 시험장 가서 0.6으로 나오나? 시험장은 2.0으로 나와. 2.0. 그 정도 속도로 가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처음으로 안 되시면 1.2 정도. 1.0은 무조건 안 돼. 근데 이제 선생님 따라 다른 분도 있겠지. 말이 속사포로 쓰였는데 1.2 하면 되나? 그때는 안 되지. 근데 이제 정상적일 때는 한 1.2. 또 두 번째 보실 때는 1.5 괜찮아. 그렇게 보시는 것도. 그래서 빨리 가는 걸 알아들으면 그게 공부예요, 이제. 아셨죠? 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막 천천히 하루에 1시간에 한 페이지 보고 이러시면 공부가 아니라 뭐 연구하시는 거, 연구하시는 거. 우리 공부하고는 더 거리가 멀어. 우리는 빨리 많이 읽어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 법책이라는 것은 전체를 읽고 흐름을 파악하시면 그게 공부되는 거니까 암기하지 마시라는 거. 암기 공부하지 말고 암기라는 건 여러분 한 페이지 보고 막 1시간씩 보는 게 암기지. 근데 우리는 빨리 읽고 넘기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영상 들을 때도 멈춤하지 말고 1시간 보는데 일시정지를 한 10번씩 누르신 분이 있어. 그럼 1시간 보는데 한 4시간 걸리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몰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 자꾸 누르는 습관 하시면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리듬이 끊어져서 못 알아들어. 오히려.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시면 대신에 그 부분에다 책에다가 표시를 해. 내가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드릴 그 부분만. 가다가 자꾸 하잖아. 내가 요즘에 병원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맨날 나 이러고 있을 때 일시정지 시켜놓잖아. 그것도 1시간씩. 근데 어깨가 아파 지금. 직업병인데 우리는 자세가 항상 틀어지지 이렇게 하니까
허리도 틀어지고 어깨도 틀어지고 이래요. 근데 여러분이 원인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보니까 이거 학원에 드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밥 먹으러 나갔어. 근데 나는 하루 종일 서 있잖아, 이게. 그래서 아픈가 봐.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야. 우리 보는 방법은 그냥 쭉 이렇게 보시면서 연속극 보듯이 보시라는 이야기야. 어? 연속극 보다가 이렇게 멈추면 안 하죠? 몰라도 듣다 보면 넘어가잖아. 왜냐면 거기를 몰랐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또 하다 보면 연결이 돼 있거든. 그래서 자꾸 멈춤하시면 시간만 낭비고 흐름이 끊어지면 공부가 안 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쭉 듣고 좀 부족하면 그 부분만 좀 찾아 듣고 요렇게 하시면 오히려 효과적이에요. 동영상 보시는 방법도 있어. 동영상 나는 왜 동영상 봤는데도 실력이 안 늘어요 이러신 분이 있어. 그분들은 자꾸 멈춤을 하니까 실력이 안 되는 거지. 그 어떠냐면 나는 멈춤을 안 하려고 집중을 하죠. 그러면 들려. 근데 안 되면 지금 돌려서 뒤로 돌리지 이 생각으로 하니까 공부가 안 되시는 거지. 처음부터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공부하실 때 그런 거를 딱 정해놓고 나는 몰라도 넘어간다. 어? 어차피 뭐 그거 다 들었다고 모르실 건데? 그러잖아. 그럼 어차피 모르는 거 또 돌린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빨리 한 번이라도 더 보자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야. 그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걸 못 느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그냥 그거 다 알고는 무슨 알기는 어떻게 알아 그거를 모르지.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연속극 보듯이 1시간짜리 그러면 1.2나 1.5 하시면 한 40분이면 끝나요. 뭐 시간 전략이 되지. 그렇게 하고 나서 책에 그 우리 밑줄 그린 거 있죠. 그냥 한 번씩 쭉쭉 읽어요. 그러면 한 달에 여러분 2번씩 보는 거죠. 한 번 수업 듣고 한 번 듣고. 그렇게 해서 5월달 가시면 5번째 되는 거거든. 5번째 되면 다 누구나 되는 거니까 그걸 좀 하시라는 얘기야. 부족하면 동영상으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자, 개발행위. 그럼 우리는 이제 숫자로 개념을 먼저 잡아요. 개발행위는 총 몇 개냐? 그러면 5가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5가지. 그 5가지 행위를 할 때는 뭐를 받도록 하냐? 허가를 받도록 한다 해서 허가제도 이렇게 말해요. 허가제도. 그러면 허가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이 뜻이야. 허가의. 이 허가라는 건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는 것을 허가의 의의라고 말해.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 그럼 원리대로 하면요. 5가지 개발 행위는 원칙이 금지 행위예요. 5가지 행위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원칙은 뭐다? 금지 행위예요. 금지. 근데 금지 행위인데 이제 뭐를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이렇게 돼. 근데 누구나 허가를 해주는 건 아니란 뜻이야. 이게 상대적이야. 너는 해줄 수도 있고 너는 안 해줄 수도 있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 또는 요건이라고 그래요. 허가의 기준이 있거나 허가의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다시 순서 5가지 행위 원칙은 뭐다? 금지. 금지인데 뭐를 갖추면 기준이나 요건을 갖추면 번호 적을게요. 1번. 요건을 갖추면 그 사람에 한해서 뭐를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럼 허가를 받으면 그게 바로 금지가 뭐 된다? 해제돼. 하지 말라는 게 해제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허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허가가 아니라 원래는 무슨 행위인데? 금지 행위인데 누구나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 허가의 기준이나 요건이 있으면 그걸 갖춘 사람이 뭐를 받고 허가 받고 허가 받은 사람은 하지 말라는 행위를 뭐 해줘? 해제. 그러면 해제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법에 맞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받는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래? 적법행위 이렇게 말해. 허가를 받아야 돼, 적법에. 그럼 허가 없이 하면 뭐예요? 무허가 이렇게 되잖아. 무허가.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허가는요. 앞으로 공법에서 허가 나오면 무조건 그 허가받는 행위 자체는 원칙은 무슨 행위? 금지. 금지라고 해야 돼. 금지인데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뭐를 받게? 허가받게. 그럼 허가를 받음으로써 금지 행위가 뭐가 돼? 해제. 해제되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래? 적법행위다. 이렇게 말해. 허가라는 뜻이요. 그럼 허가제가 왜 생기게 됐느냐? 허가제는 이거는 전 국토에 대한 행위 제한으로 만들어졌어요. 전 국토의 행위 제한이다.
자, 다시 전국토를 우리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덕광시군. 그러니까 울산광역시도 울산광역시 땅에는 뭐가 나와? 행위 제한 받아. 몇 가지 행위? 조금 말은 5가지. 그러니까 5가지 행위할 때 울산광역시도 행위 제한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위 제한 말을 앞에서 써왔었죠.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행위 제한 그러면 어디서 나왔었나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도 행위 제한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어디에도 전국의 땅, 지역, 지구, 구역 상관없이도 전국의 땅에는 뭐가 있다? 행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용도지역 하면 몇 가지 행위 제한? 3가지. 그럼 용도지구는 9개가 있으니까 9개에 대한 행위 제한 받겠죠. 용도구역 몇 개? 5개 행위 제한 있겠죠. 요런 행위 제한이야. 그래서 보통은 이 행위 제한이란 요걸 말해. 근데 전국의 행위 제한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전국토 행위 제한을 일반적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은 요걸 말해. 일반적으로는. 근데 전국의 땅에도 행위 제한이 있다. 그러면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불러? 일반적 행위 제한 그래. 우리는 법조문이니까 그냥 개발행위 허가로만 돼 있지만 이게 토지공법이라는 학문에 가면 일반적 행위 제한 이렇게 돼 있어. 제목이.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왜? 용도지역, 지구, 구역 행위 제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행위 제한, 행위 제한하면 헷갈리니까 지금부터 배우는 행위 제한은 무슨 행위 제한? 일반적 행위 제한이야. 그리고 우리가 보통 행위 제한 하면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 이렇게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위 제한 썼다고 해서 용도지역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도 행위 제한이 있고 전국의 땅에도 그거 상관없이도 뭐가 있다? 행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사적 개발이라고 그래. 사적 개발. 그럼 사적 개발의 반대가 뭐죠? 반대 공적 개발이에요. 그럼 이제 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뭐를 받나요? 허가 받고. 그래서 이제 뭐를 방지하느냐?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해요. 그럼 공적 개발이라는 것은 뭐를 받고? 인가죠. 요게 차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사적, 공적은 공법에 2가지밖에 없어요. 사적일 때는 허가, 공적일 때는 인가. 그럼 특히 이제 공적으로 인가를 받는 것은 무슨 계획과 관련이 있다? 관리계획 결정과. 그러니까 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뭐로 보고? 공적으로. 그럼 관리계획 결정하고 상관없이 하는 것을 사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허가 인가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그럼 결국 개발행위 허가제는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난개발.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자, 그러면 5가지 개발 행위는 원칙은 무슨 행위다? 금지 행위다. 허가 행위 이러시면 안 돼. 5가지 행위는 원칙은 뭐야? 금지 행위야. 금지. 항상 우리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허가부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5가지 행위는 원칙은 무슨 행위? 금지로 돼 있어. 금지로. 그럼 금지 행위가 몇 가지냐? 그러면 금지 행위가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 자, 1번, 2번 묶어서 다음 페이지 넘겨서. 1번, 2번을 묶어서 1이라고 하세요. 이건 대통령령을 써놓다 보니까 이렇게 6가지가 늘어진 건데 법조문상의 개발 행위는 5개예요. 그래야 나중에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가서 7가지로 느는 걸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배우셔야 돼. 그래서 첫째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야. 건축물 건축 따로 공작물 설치 따로가 아니라 하나야 하나. 왜 건축물과 공작물은 하나냐 그러면 우리 사람이 만든 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만들면 공작물이라고 그래. 근데 공작물인데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건축물에도 공작물 누가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니까 하나야 하나. 이게 하나. 뜻하셨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토속 채취가 2번. 토지 형질 변경 2번. 토속 채취가 3번. 토지 분할이 4번. 물건 쌓는 거 5번이라 이렇게 칭하시면 돼.
일단 개수는 5개예요. 그거 먼저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일단 그때 보시면 돼. 문제는 이제 4번이야. 토지 분할. 우리 5가지 행위 중에서 왜 자꾸 분할을 답으로 많이 주나요? 이걸 많이 물어봐. 분할은 투기라고 그래, 투기. 여러분, 땅 하나 갖고 있으면 소유자가 하나죠? 쪼개면 어떻게 돼? 2명 되지.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에 가봐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땅 하나 갖고 있으면 분양권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입주권이 하나 나올 건데 쪼개면 어떻게 돼? 2개, 3개 나올 거 아니야. 그게 투기라고 그래. 그럼 합병은 투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무데나 해도 돼. 그러니까 금쟁이가 아닌 게 물으면 합병이야.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도 그걸 내놨어. 도시개발법에다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거 이렇게 물었어. 그리고 합병을 써놨어. 합병. 합병은 무조건 하는 거야. 그리고 공법에 반대를 생각해. 분할은 쪼개는 건 투기야, 투기. 합병은 투기가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금쟁이가 아니야. 할 수 있는 행위야. 그러니까 그 2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토지 분할에는요, 구분할 게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해.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건축물이 있을 때는 대지라고 불러.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토지 이렇게 안 해. 건축물이 있는 땅은 대지라고 불러.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 땅은 뭐라고 불러요? 그게 토지야.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달라. 건축물이 있는데 토지 이렇게 안 해. 건축물이 있는 땅은 대지라 부르고 건축물 없는 땅은 토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건축물이 있을 때 대지는 무슨 법에 관련됐느냐? 건축법에 관련돼 있어. 건축법에. 그리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 그럴 때는 이 법이 돼. 그러면 이 법에서 허가받아라 이렇게 나올 때는 건축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없는 게 나와야 되지. 건축물이 있는 거 나오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용어를 그냥 분할 외우고 다니면 큰일 나고 분할할 때 뭐를 분할하느냐야.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 법이 아니야. 무슨 법? 건축법이 적용돼야 돼. 건축물이 없다 그러면 이 법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건축법에 가면 대지 분할 제한이 나와. 대지 분할 제한. 그러니까 대지를 분할 쪼갤 때 뭐 한다? 제한을 받아.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하한선 규제야. 하한선. 이거 반대를 배우셨지? 상한선. 어디서?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한을 줘, 상한. 그리고 그걸 넘지 말라 이렇게 나와, 규제니까. 그래서 숫자 뒤에 얼마 이상이야, 이하야? 상한선. 이하로 이렇게 보이죠. 이하로. 그럼 하한선이니까 지금부터 얼마 뭐로 나와? 그래.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제. 여러분 시험에 다 나와, 시험 자체가. 상한선하고 하한선이라는 게. 근데 상하라고 문제는 나오지는 않지만 뜻은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자, 상한선 규제니까 가장 높은 선을 주잖아. 높은 선을 주되 규제니까 이하로 이렇게 해야 돼. 이하로. 그럼 하한선이니까 가장 낮은 선을 주고 규제니까 그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이상으로. 자, 이제 숫자 해드릴게요. 그럼 대지 분할을 제한할 때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이나 공업은 150제곱미터, 녹지는 200제곱미터, 그 외 지역은 60제곱미터. 이거는 건축법에서 문제 내기도 하고 이 법에 내기도 하고 단골 메뉴에 이게 분할에 대해서는. 자, 이 숫자가 나올 때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주겠지. 주거지역에 100제곱미터의 대지를 갖고 있다. 분할할 수 있다, 없다?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쪼개려면 120이 필요하지. 무슨 말이 되나요? 하나가 얼마? 60이 돼야 돼, 하나가. 그러면 여러분들 60이 나왔다고 예를 들어. 나머지 40이죠. 그럼 이 숫자가 뭐냐면 건물 지을 수 있는 최소 면적이야. 그럼 건물 여기다는 지을 수 있지만 건물 지어 못 지어? 못 지어. 그럼 버려야 돼? 이러면 버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쪼개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쪼개더라도 주거지역에 쪼개려면 최소 얼마? 120 이상을 갖고 있어야 반반 쪼갤 수 있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분할할 수 없는 면적 숫자 나오면 곱하기 2를 해야 돼. 내가 분할하고 싶은 얼마? 곱하기 2를 갖고 있어야 분할하. 그럼 3개 되려면 3호를 갖고 있어야 돼. 그 말을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왜 제하느냐. 너무 적은 땅을 쪼개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한 사람이 10개도 쪼갤 수 있잖아. 그걸 막으려면 최소 면적을 정하라는 이야기지. 최소 면적. 그래서 최소 얼마 필요해? 요 면적이 필요해. 그러니까 뒤에다 뭐가 들어가야 돼? 이만큼 이상이 있어야 분할한다. 이 뜻이 되는 거야. 상한선 할 때는 이하가 있으면 되고 하한선은 그거 이상이 있어야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거지역에 땅 100 갖고 있으면 쪼개면 돼? 안 돼? 안 된다. 쪼갤 수 없다. 그 말이야. 최소 얼마가? 120은 있어야 60, 60으로 쪼갠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건물 지을 수 있는 최소 면적이야. 건물 지을 수 있는 최소 면적. 그럼 이게 해년마다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내가 지난 15회 시험 이야기했나요? 15회 시험 이야기 안 했어요? 했잖아. 그래서 15-1도 있었다고. 한 적 있죠? 그게 대한민국 가장 어려운 시험이야. 15회 시험이. 그래서 대모하니까 15-1을 다시 본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33회가 아니야. 34번 본 거야 벌써. 그때 15회 시험 요거 냈어. 그 어려운 시험에도 이거 기본으로 내는 거야. 가장 기본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땅 갖고 있는데 쪼갤까 말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숫자 2배가 있어야 돼. 내가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보고 2배가 있어야 쪼갠다 그 말이에요.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건축법을 미리 배운 거야, 미리. 대지 분할 제한하면 요 숫자 이상이 있어야 쪼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 법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때는 허가 아니면 허용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해. 허가 아니면 허용.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이 법에서 쪼개려면 뭐 받고? 허가. 그럼 허용이라는 말은 허가 없이도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지금 자체가 위법일까 적법일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위법이지. 그래서 허가 받는다 그러면 현재가 위법 상태야. 위법이니까 뭐를 받아서? 허가 받아서 무슨 상태로? 적법 상태로 바꿔라 그 말이야. 그러면 허용해 주겠다 그 말은 이미 무슨 상태야? 그렇지. 이미 적법해. 법에 맞았어. 그러니까 쪼개는 것도 그냥 허용해 줘라 이렇게 말하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은 암기가 아니라 이제 상식으로 이해하셔야 돼. 토지를 분할한다. 그러면 토지를 분할한다. 그러면 이제 무슨 법으로 낼지는 여러분들이 그 답이 그 지문에가 들어있어. 건축물이 있다. 그렇게 나왔어. 그럼 무슨 법으로? 건축법 요걸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건축물이 없다. 그럼 뭘로? 요 놈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 같아.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건축물 있는 땅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다 맞추니까 돼, 안 돼? 안 되지, 답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토지 분할 문제 나오면 두 가지 구분하실 거. 그러니까 항상 건축법일 때는 대지라고 나온다는 거. 대지. 그러면 대지가 아닌 거는 토지라고 표현한다. 이 부분이에요. 요거 적용하시고. 다섯 번째가 우리는 지금 전국토라고 그랬죠. 근데 다섯 번째는 녹관자에서만 적용해.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거 나오는 거야. 전국이 아니야 이거는. 녹관자에서만. 녹지, 관리, 자연 쪽에서만. 녹관자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는다 그러지. 그거를 우리 줄여서 적치라고 그래. 쌓아놓는다. 근데 적치도 울타리 밖이야. 울타리 밖에다. 울타리 밖에다 쌓아놓으니까 허가 받아라야. 그럼 시험에서 울타리 안에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할까? 허가 안 받아.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 내 땅이 아닌 곳에다 쌓아놓으니까 허가 받아서 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울타리 아니냐 밖이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시험 문제 푸실 때.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두 가지 답이요. 녹관자에서만. 울타리 어디에다? 밖에다 쌓아놓는 거야. 밖에다. 안에다 써놓으면 허가 안 받아. 내 땅에다 쌓아놓는데. 그걸 구분하셔야 두 가지를. 어느 지역이냐? 울타리 아니냐 밖이냐 요거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금지행위 5가지가 정해지고. 자, 예외로 그래 이제 예외로. 그럼 예외로 첫째 무슨 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이렇게 나와 순서가. 그러니까 5가지 행위는 금지행위인데 금지행위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럼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누구?
이 법은 전부 다 특광시장군수라니까. 특광시장군수 허가받아서. 근데 이거 틀리신 분이 있었어. 국토부 장관으로 출제된 적이 한 번이 딱 있어. 근데 그거 틀린 사람도 있어. 국토계획법 자체는 전부 누구야? 특광시장군수예요. 그러면 이걸 낸 거는 33회령 한 번밖에 없어. 한 번밖에. 문제는 요 뒤에 걸래. 단, 도시계획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매번 내면 요걸 답을 냈어, 요거를. 자,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몇 가지 사업? 세 가지. 세 가지 사업은 제외니까 지금 허가사항에서 제외시킨 거지. 그럼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야. 현재 허가사항을 배우는데 허가사항에서 제외다. 그 말은 허가 없이도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나오지. 시설 사업을 하는데 시설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허가 받아라. 그럼 맞나요?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이야. 이 사업하기 위해서 이미 뭐 받았나요? 인가 받았지. 그럼 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가 받았는데 또 건물 짓는다고 허가 받는 건 이중적 문제니까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뭐 하나 받으면 하나는 받을 필요 없다야. 그래서 우리가 늘 사적에 반대 공적이란 이미 뭐 받아서 인가 받아서 하던 사업 중에 5가지 행위를 하더라도 따로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5가지 행위는 일단은 금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사업에 의한다? 3가지 사업에 의해서 5가지 행위를 하게 될 때는 따로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바로 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도 나오지. 뭐 숫자 써준 건 의미가 없어. 뭐 할 때 얼마 이상 할 때 무슨 사업일 때 허가 받아라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허용행위라고 말해. 허용행위. 이거는 허가뿐 아니라 신고도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해도 되는 행위를 허용행위다. 이렇게 말해. 그럼 순서 해볼게요. 5가지 행위는 금지다. 맞죠? 그 대신에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한다. 그럼 허가 받으면 하는데 허용해 주겠다. 그 말은 중요하다, 경미하다. 그러겠죠? 이렇게 해놓아. 경미한 행위는 허용한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이 경미한 걸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경미하다는 거를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 조건부로 하는 것은 허용한다 이러시면 돼. 자, 내가 보기를 드릴게 봐요. 조건부라는 걸 토지 형질 변경으로 예를 드릴게요. 그럼 토지 형질 변경 원칙은 금지 행위죠. 하려거든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여기까지 알겠죠? 허가 받아라. 이렇게 이제 앞에다 지문을 넣었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용한다. 이렇게 말해. 이게 뭐예요? 이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뜻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조건부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5가지 행위가 있는데 5가지 행위 앞에가 무슨 내용이 나와? 앞에가. 이거를 뭐라고 그래? 조건부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허용행위 안 읽어도 다 찾을 수가 있어. 이 뜻을 이해하면 5가지 행위가 있어. 5가지 행위가 그 행위 앞에 뭐 들어가? 어떤 내용이 추가돼. 추가되면서 뭐뭐를 위한, 뭐뭐에 의한 이런 식으로 조건이 들어가. 그럴 때는 뭐 한다? 허용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5가지만 알면 허용행위는 따로 공부 안 해도 답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게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순서를 이제 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교재 183에 보시면 그 의의가 나와요. 맨 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으면 읽어도 되고 공부하고는 일단 상관없어요. 다음 페이지에 허가 대상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사업 가로 끝나면 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기본서를 쓸 때는 이렇게 써주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다음의 행위는 허가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바꿔 써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도시계획사업일 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그래서 원래 이제 1번, 2번이 하나 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건축을 하는 것도 원칙은 금지인데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한다. 2번 또는 인공을 위해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사람이 만든 시설물은 공작물이 됐건 건축물이 됐건 뭐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토지형질 변경. 토지형질 변경이 뭐냐 그러면 뜻이 나왔어. 절토, 땅 깎는 거. 그다음에 성토, 흙 쌓는 것. 그다음에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자, 일단 그까지. 그러니까 절토하거나 성토하거나 정지, 포장의 방법으로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토지형질 변경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공유수면의 매립 이렇게 나와서 공유수면의 매립. 그럼 공유수면이 뭘까? 쉽게 하면 모든 물, 하천, 또랑, 강, 호수, 저수지 다 공유수면이야. 그건 메꾸면 어떻게 돼요? 땅이 되겠지, 땅. 그럼 형질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도 토지형질 변경. 그러니까 시험에서 토지형질 변경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도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다 그래야지. 왜? 이게 형질 변경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석 채취. 돌이나 흙 퍼내는 거야. 모래 같은 거. 괄호 속은 아직 읽지 마세요. 원래 뜻만 읽어요. 그 다음에 토지 분할.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하고 괄호 속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한다. 이 말은 뭐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하더라도 이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다? 건축법으로 한다. 그 뜻이야. 그러면 1번 토지 분할의 1번 녹관 농자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 분할이야. 왜 이게 위법인가요? 받지 아니하고가 나왔잖아. 받지 아니하고. 그 뜻을 이해하라는 얘기야. 애우지 말고. 허가 인가를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잖아. 안 받았으니까 위법이지. 그러니까 별도로 허가 받아.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허가 인가 받으면 특광시장구에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안 받았으니까 특광시장구에서 허가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건축법에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 분할해. 미만이면 위법이야 적법이야? 요걸 생각해야지. 하한세균이가 어떻게 이상으로 분할해야 돼. 근데 미만으로니까 위법이지. 이 말 이해하셔야 돼. 시험장 가시면 건축법 나오면 항상 분할한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야. 이상으로. 그러면 적법이야. 미만으로니까 위법이지. 위법을 하니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시험장 가서 다 틀리고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상한선, 하한선 이런 말 잘 기억하시라는 거. 세 번째,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이야. 그 포인트가 뭘까? 내가 쭉쭉 읽었는데 받지 아니하고지. 그러니까 1, 2, 3번 암기하라 그 말이 아니야. 암기하라가 아니라 항상 단어가 뭐 나와? 허가인가라는 말 나오잖아. 허가인가가.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허가인가를 받으면 따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 받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야. 받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지. 암기해서 가는 거 아니야. 지문 읽어보고 받았다 받지 않았다만 구분하면 돼. 받았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허가 없어. 받지 않았으니까 허가 받지. 대신에 건축법 나오면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야. 이상은 적법이야. 미만은 위법이고 그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되지. 암기상으로 하시면 안 돼. 그냥 읽어서 이 말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판단하는 거야. 그럼 판단하는 방법은 어떤 법에 의해서 허가인가 받았다 받지 않았다 그거 구분이야. 받았으면 적법, 받지 않으면 위법. 그러면 되지. 자, 물건 쌓아놓는다. 어디 지역이에요? 녹관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데 자 거기 괄호 속에 볼까요? 아니 첫 줄 끝부분 울타리 안에 괄호 빼고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그랬어. 그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았으니까 울타리 어디에 있어? 밖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하니까 그 말을 잘 울타리 안에 이렇게 써놓으면 허가 안 받아요. 울타리 안에 위치 안 했으니까 밖에 있으니까 그 말과 같은 거지. 그래서 있지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야. 그 다음 그 밑에 3번에 가면 변경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책에 자주 나오죠. 이게
지금 제가 그동안에 설명 쭉 안 하고 넘어왔어. 근데 여러분 책에 변경이 수만 번 들어있어. 변경이란 단어가. 계획 수립 또는 변경 이렇게 나오죠. 입안 또는 변경 이런 계속 나와. 그래서 변경이란 뜻을 크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다 배웠으니까 갈게요. 지금 허가 받았어. 허가 받았어. 변경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허가 다시 받아라 그 뜻이야. 그러니까 변경이란 말은 우리 다른 말로 바꾸면 새로운 행위야. 새로운 행위. 그러니까 새로 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사적으로 하려면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럼 허가 받은 거를 다시 변경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허가 받아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변경하면 앞에 행위를 똑같이 다시 한번 해라. 그걸 변경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려고 기초조사 있어. 기초조사. 그럼 변경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기초조사라 그 뜻이야. 다시 해볼게요. 우리 계획 승인할 때 뭐하고 뭐가 필요하죠? 협의와 심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 배웠나요? 그러면 승인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변경할 때도 어떻게 하라? 협의와 심의하라 그 뜻이야. 그러니까 변경이라는 말은 앞에서 했던 행위를 똑같이 다시 한번 하라. 그거를 변경이라고 말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허가인가 변경이란 말, 이런 말이 여러분 책에 매 페이지마다 수십 번씩 나와 있어.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허가 받은 거 변경, 그럼 어떻게? 다시 허가. 인가 받은 거 변경, 다시 인가. 바꿔서 신고한 거 변경, 다시 신고하라.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주로 쓰는 거는 여러분 두 가지를 써. 허가 받은 거 변경, 다시 허가 받아라. 인가 받은 거 변경, 다시 인가 받아라. 요 말을 꼭 이해하시고. 근데 이제 변경인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허가나 인가 받을 필요 없다. 요게 나와. 무슨 사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허가 인가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맨날 내는 게 경미한 걸 물어본다는 이야기야. 경미한 걸. 그러면 경미한 게 대표로 나오는 답이 있어. 무슨 기간이 나와. 기간을 뭐 하는 거? 축소한다. 그게 경미한 거. 확대하면, 연장하면 그건 중요사항이니까 다시 받. 그러니까 모든 개념이 경미하다 그러면 무슨 기간으로 나오면 뭐 해야 돼? 축소, 줄어들면 돼. 그리고 면적이 나와. 면적. 확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 감소해야 되죠. 면적이 줄었다. 기간 줄었다. 이런 거를 경미하다고 그래. 그럼 반대로 확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다시 하라. 그러니까 기념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낸 건 기간하고 면적 나오면요. 무조건 줄어야 돼. 늘어나는 거는 중요사항이 돼. 면적 늘었다, 기간 늘어났다, 그러면 중요하니까 다시 받으라고. 경미할 때 뭐가 기간이 줄어들었다, 면적이 줄었다, 이렇게 나오면 경미하다, 이렇게 말해. 대표적인 답이에요, 이게. 변경 문제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발법에 가도 기간 나오겠죠? 면적 또 나오겠죠. 저 끝에 주택법 가겠지. 그럼 주택법에 또 기간 나올 거고 또 면적 나올. 그러니까 수시로 나와 이런 질문이.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자주 나오니까 아예 정리할 거. 변경 무슨 뜻? 새로운 거 다시 하라 그 말. 앞에서 했던 내용 똑같이 다시 하는 걸 변경이란다. 그럼 변경하면 원래대로 하라. 그 대신에 무슨 변경은 경미하다고 나올 때. 경미한 변경은 할 필요 없다. 뭐 경미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대표로 두 가 나온다고. 기간하고 면적 나와. 기간 줄었다. 면적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대표적으로 1번, 2번 나와. 1번 사업 기간이 뭐 됐죠? 단축됐다. 그리고 2번은 부지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하여튼 면적 나왔죠? 면적이 어떻게 돼서 축소, 5% 외우지 마시고, 아니, 내 숫자 외우는 건 아직 안 했어요. 어디는 5%고 어디는 10%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공부 좀 되시면 나중에 구분해 드릴게요. 그냥 큰 틀은 기간이든 면적이든 모았다, 줄어들었다, 그런 느낌 오시면, 경미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2절 개발행위 허가의 생략, 이런 말은 없어요. 허용행위라고 그래요. 허용행위. 그러니까 제목도 참 그 개인 성향이 있기는 있겠지만 법률에 있는 대로 써주면 참 좋을 건데 개발행위 허가 생략,
허가 생략, 이거 자체 말이 안 맞아. 허용행위. 그러니까 허용이니까 허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죠. 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유일한 예외가 하나 뭐냐? 응급조치야. 응급조치를 할 때는 1개월 안에 대신 신고하라는 규정은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말 그대로 무서워? 뭐야? 응급인데 그거는 빨리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 대신에 이게 응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신고하는 제도 하나는 두고 응급일 때만. 자, 그럼 1번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막 그 제방이 막 무너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허가 받고 해야 돼? 그거는 바로 가서 하라는 이야기야. 그래 놓고 나중에 신고함으로 대신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1번만 응급이니까 그건 신고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신고 없어요. 자, 2번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개 재축이야. 우선 그까지. 이게 왜 경미한 사항이냐? 조건부냐? 원래 건축물의 건축이었죠. 그런데 이건 건축물의 건축이 아니라 뭐예요? 증개 재축이야. 무슨 의미 없다. 신축행위 없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항상 배울 때 건축물의 건축은 무슨 의미야? 신축한다 그 뜻이잖아. 그러니까 신축 없는 행위야. 그리고 앞에가 조건이 많이 붙었어.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요것도 다 조건이야. 나중에 건축법 배우면요. 허가 아니면 신고야. 허가 아니면 신고. 근데 허가사항도 아니고 뭐도야? 신고야. 신고. 그러면서 신축이 없는 행위란 뜻이야. 하나 더 해볼게요. 그 뒤에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그럼 토지 형질 변경만 하면 뭐 받아야 돼? 허가. 근데 앞에 뭐 조건이 뭐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건부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 써진 거. 여기 써진 것대로 하려면 허가 받는 거야. 근데 거기 행위 앞에가 무슨 조건이 붙은 거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뭐 한다? 토지 형질. 그러니까 토지 형질병 이렇게 나와요. 허가사항인데 그 앞에 조건 붙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지. 그 다음 공작물의 설치 한번 볼게요. 공작물의 설치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에 공작물 설치 밑줄 그어보세요. 둘째 줄에 다만 앞에 공작물 설치. 만약 시험에서 공작물 설치 나오면 무슨 사항이야? 허가사항 그래야지. 허가사항. 그런데 앞에 조건 한번 볼까? 조건. 무게 50톤이야.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이게 뭐야? 조건이잖아. 이제 뜻 이해되나요? 조건이란 말? 그러니까 공작물 설치만 나오면 허가사항이야. 근데 공작물 설치 앞에 뭐 나왔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뭐다? 아, 조건 붙었네. 조건 붙었네. 그럼 뭐 한다? 허용한다.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야. 숫자 외우지 마시고 또 공부 못하는 사람 치고 그 숫자 외워. 절대 안 나와 시험에서.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중간 부분에 또 공작물 설치 있나요? 다만 앞에. 그럼 공작물 설치만 나면 허가사항일 건데 앞에 조건 또 붙었지. 뭐 읽기도 안 읽어도 돼. 뭐를 위한 공작물 설치 나왔잖아. 그러면 조건부니까 허용한다. 그 다음 3번에다 체크하세요. 요거 이제 시험에 잘 나와. 공작물 설치해서. 왜냐면 녹관농이야. 녹관농. 녹관농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해. 비닐하우스가 뭐냐? 공작물이야. 그럼 공작물 설치니까 무슨 사항이야? 공작물 설치는 허가사항이지? 근데 조건이 뭐예요? 녹관농에서만. 그것도 뭐 하기 위해서? 농림업용. 농사 짓고 업하는데 필요한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조건을 주면 뭐 한다? 허용한다요. 이건 잘 나와 시험에서. 다시 공작물 설치는 무슨 사항? 허가사항. 조건 붙은 공작물 설치는 허용사항.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근데 또 가로 속을 또 하나 내. 그 가로 속. 비닐하우스인데 육상의류 양식장이라고 나오잖아. 그때는 제외니까 무슨 뜻이야? 허가. 그거는 허가야. 허용해서 제외니까 허가사항이 된다야. 그 다음 토지형질 변경. 읽으실 거 없어요. 동그라미 3, 4, 5만 묶어보세요. 특히 3번 같은 경우 토지형질 변경 앞에 뭐 들어갔어요? 경작을 위한. 경작이 뭐예요? 농사 짓기 위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하는 건 당연히 허용해 줘야지. 자, 토속 채취 1번, 2번. 맨 끝 부분에 토속 채취 있나요? 1번, 2번 맨 끝에 가. 근데 앞에는 뭐야? 조건부잖아. 뭐 얼마 이하로 이렇게. 자, 토지 분할 별표하시고. 토지 분할은 허가 내기도 하고 허용 내기도 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적법이에요, 위법이야? 적법 그래야지. 허용에서 나오는 토지 분할 적법이야. 그러면 적법이니까 1번. 자,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 개설 허가를 어떻게 했어? 받았어. 사도법에서 허가를 뭐 했어? 받았어. 적법하잖아. 그러니까 뭐 해라? 허용해라. 그럼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허가 받고 이렇게 나와야지. 토지 분할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적법, 위법을 그냥 상식으로 판단하면 돼. 법에 의해서 받았다 그러면 적법, 받지 않았다 위법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지. 자, 2번.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토지 분할한다. 공공공용은 공법에서 허용상이야. 공공공용. 그러면 3번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동그라미 하세요. 행정재산 중간쯤 가면 일반재산 나와. 이게 뭐죠? 국유지야. 국유재산. 국유재산의 종류 그러면 두 가지라 있어. 무슨 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럼 국가가 자기 땅 분할하는데 특광시장한테 가서 허가 받나요? 아니죠. 만약에 울산광역시에서 국가가 땅 쪼개는 거야. 그럼 국가가 땅 쪼개는데 투기로 쪼개나요? 아니지. 울산광역시가 허가해줘라? 그런 버릇없는 짓은 안 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공유재산 이런 말을 이해하면 빨라. 국가나 공유재산을 분할한다 이런 거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럼 제목으로 나올 때 국공유 이렇게 안 나오고 행정재산, 일반재산, 그럼 무슨 재산? 이거 국유재산이란 뜻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지. 그 다음에 4번에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의 토지 분할이야. 그럼 이제 뜻을 해보죠. 시설이 결정됐어요. 그럼 무슨 도면 고시해야 돼? 당연히 지형도면 고시해야 돼. 법대로 한 거야 지금. 법대로 고시해서 분할한다. 그게 법이란 얘기, 적법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5번째 끝부분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어떻게 분할해서? 이상으로. 이상이니까 적법이야 위법이야? 적법. 미만 그러면 위법이니까 허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분할 문제는 잘 나와 시험에서. 허가 묻기도 하고 허용으로 묻기도 하는데 상식으로 해결하라 그렇게 하셔야 돼. 상식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허용하는 물건 찾는 건 안 보셔도 되고. 그다음 오른쪽 넘어가셔서 쉬는 시간을 넘겼네. 그래요. 5분만 쉽시다. 왜냐면 너무 쉬면 지금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냥 5분 쉬었다가요. 내가 시계를 못 봤어요. 이게 필 받아서 그랬나 봐. 5분 30분에 시작할게요.